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알고 싶다 제8강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4가지 중에 별표 3과 4에 있는 허용 기타 원료, 허용 합성 원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 허용 기타 원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이 별표 3 본문에 나오는 내용 천연 원료에서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석유화학 용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모두 회수되거나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래의 용제는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족, 알콕실레이트와 할로겐화, 니트로젠 또는 황. 여기서 DMSO는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DMSO는 다이메칠 설폭사이드라고 해서 통상 유기 용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인데요. 이건 제외하고요. 뭐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요 관련된 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하다. 같이 기억하면서 본문에 어떤 허용 기타 원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타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대표적으로 사탕무로부터 얻어지는 아미노산이죠. 특히 보수벽과 수분 보막 형태의 이런 유용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 화장품 쪽에 많이 그 보습의 컨셉으로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시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트리메칠 그리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안쪽에 화학 구조 내에 양이온 4급 암모늄염의 양이온과 또 카르본산염의 음이온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화학 구조를 갖고 있죠. 자, 한 분자 내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키기 같은 친유기가 같이 딱 붙어버리면은 이 친수부 쪽이 두 개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태를 갖고 있는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되지요. 그래서 베타인이 붙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계면활성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죠. 두 번째 카라기난입니다. 카라기난. 이거는 일종의 고분자인데요. 우리 그 홍조류라고 하는 그 붉은색을 나타내는 그런 홍조류로부터 얻는 식물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복합 다당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화제나 또 유안정제, 분산제, 점증제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향료라든지 그런 모바일 컨디셔닝제로 사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레시틴을 한번 볼까요? 레시틴도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요. 레시틴이라는 표현, 레시틴 및 그 유도체라고 했는데요. 레시틴이라는 표현은 인산이나 콜린, 지방산, 뭐 그리세롤, 당지질, 트리그리세라이드, 또 인지질 등 이런 동식물 조직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종의 그 지방 물질군들을 통칭 레시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두 다 생체막 구성 성분인데 인지질 같은 경우는 원래 리포솜이라고 하죠. 리포솜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이 성분 역시 구조 내에 또 친유기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계면활성제랑 비슷하게 생겼죠. 특히 이중충의 형태로 이렇게 둥그런 리포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물에 잘 용해가 되는 친수 쪽의 유효 성분들이 잘 포진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유효 물질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적으로 보면은 물과 기름을 섞게 하는 유화작용, 계면활성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 쪽에 붙어 있는 이 지방 같은 것들을 녹여내가지고 동맥경화에 또 유효한 그런 예방을 하는 효과도 갖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레시틴과 그 유도체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음 성분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토코페롤입니다. 토코페롤 역시 굉장히 익숙하죠. 토코트리에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코페놀 우리 기억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 중에
우리 비타민 E라고 하는 토코페롤 20%로 사용 제한이 걸려 있죠. 자, 토코페롤도 여기 허용 기타 원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살펴볼까요? 오리자놀, 우리 쌀른 추출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감마, 오리자놀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항산화제 이런 데 쓰고요. 또 피부 영양, 수분 밸런스 컨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원료이기도 합니다. 또 안나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색소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성분이죠.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카로티노이드, 잔토필. 카로티노이드 많이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주로 이제 항산화제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요. 이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부 베타카로틴이라는 것도 일종의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일종인데요. 이것도 색소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그리고 일부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 A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 형태로 많이 먹고 있는 프로비타민 A, 그것이 바로 이런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잔토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중에 하나라고 분류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색소로 지정 고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 크산토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로 이제 화장품 원료로는 피부 컨디셔닝제 뭐 이런 형태로 전 정부 사전에는 용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당근 같은 데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색깔이 약간 주홍색 형태의 착색제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당근에 많이 분포하고 주홍빛, 착색제 형태로 사용하는 일종의 그 식물 색소이다. 이 중에 그 베타카로틴은 색소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카로티노이드의 일부는 비타민 A로 전환 가능해서 프로비타민 A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잔토필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일종이긴 한데 색소로 지정 고시되어 있지 않다 화장품으로서. 그리고 피부 컨디셔닝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색깔은 약간 그 녹색이나 황색 쪽에 그런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크산토필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앱솔루트, 콘크리트, 레지노이드. 와, 굉장히 생소하죠. 이거는 천연 화장품에만 허용이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를 알기 전에는 우리 정유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죠. 에센셜 오일, 아로마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이 정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물이 만들어내는 2차 대사 물질이라고 합니다. 방향성이 매우 강해서 향취에 대한 느낌이 강한 그런 기름상의 액체이지요. 식물의 꽃이나 잎, 줄기, 뿌리 등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정유를 만들어낼 때 일종의 그 용매로 추출하는 유기용매 추출법을 통해 가지고 에테르나 뭐 액산 같은 유기용매를 추출한 후 용매를 제거하고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식물 꽃, 잎, 줄기 등을 이용해서 용매 추출을 해가지고 향기 성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요 1단계 이것이 바로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만약에 여기서 식물의 꽃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나무에 끈적끈적한 액이 있죠. 진액 같은 걸 일종의 이걸 수지라고 하는데요. 뭐 미르라고 부르는 프랑킨세스라고 하는 일종의 수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유기용매로 추출하면은 그것을 바로 우리 레지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앱솔루트는요. 여기에 콘크리트를 에탄올에 추출해 가지고 용매를 제거한 후 얻은 향 성분을 최종적으로 앱솔루트라고 합니다. 앱솔루트는 거의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얻은 거의 100%에 가까운 그 고농축의 그런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천연 화장품에만 허용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앱솔루트와 관련된 그 성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앱솔루트가 있는데요. 바로 무화과나무 잎 앱솔루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분류되어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라놀린인데요. 라놀린, 우리 양의 털에서 추출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천연 보습제라고 표현으로 또 많이 또 애용이 되는 컨셉의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그래서 보습을 해주는 형태죠. 그런데 뭐 여드름이나 이게 뾰루지가 많이 나는 그 민감성 피부에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지요. 피토스테롤입니다. 우리 스테롤 이렇게 표현하면 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하나의 그 성분인데요. 그 스퀄렌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것도 피부 생체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스퀄렌으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스테롤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콜레스테롤. 그리고 여기 피토스테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스테롤을 피토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바로 별표 4의 허용 합성 원료입니다. 허용 합성 원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합성 보존제 및 변성제입니다. 먼저 보존제인데요. 벤조익 액시드, 그염류, 벤질알코올, 살리실릭 액시드, 그염류, 솔빅 액시드, 그염류, 디하이드로아세틱 액시드 및 그염류, 많이 보던 성분들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바로 그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 중에 보존제 약 한 60여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나와 있는 성분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낯익은 성분들이 있죠. 벤질알코올, 이미 그 시험에도 출제된 이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분이고요. 앞서도 설명을 계속 드렸던 성분이죠. 향료 중에 착향제로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에 하나였었죠. 여기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허용 합성 원료, 합성 보존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1%다 기억하시고요. 살리실릭 액시드도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존제로서 이렇게 0.5%까지 살리실릭 액시드로서 사용 제한이 있고요. 영유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으로 표시한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씻어내는 형태의 샴푸는 제외하고 있죠. 이 외에도 기타 성분으로 또 기능수 화장품의 고시 성분으로도 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됐던 성분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벤조익 액시드와 그 염류 에스텔류, 그리고 솔빅 액시드 그 염류 추가적으로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 사용 가능한 원료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조익 액시드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서 0.5% 사용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는 산으로서 2.5% 함량이 좀 많지요. 솔빅 액시드 그 염류는 솔빅 액시드로서 0.6%까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 변성제로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우리 변성제가 뭘까요? 우리 흔히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화장품에도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에탄올이나 에틸알코올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먹는 술, 그런 알코올 음료에 사용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이나 이 퍼스널 케어에서도 이런 알코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세에 대한 부분들을 차별을 두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순수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변성된 알코올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성된 알코올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성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데나토늄 벤조이트, 굉장히 낯선 화학 성분인데요. 또 상급 부틸알코올, 또 기타 변성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 변성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메탄올 같은 것들인데요. 메탄올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 하더라도 일부 예외 조건들이 있죠. 바로 여기서 에탄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변성제로서만 사용 가능한 알코올 중에는 5%까지 이 메탄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부탈레이트는 제외한다. 부탈레이트는 변성제로도 일부 쓰긴 하지만 부탈레이트는 여기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변성제 중에 하나이고요.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에탄올의 변성제로 사용된 경우에 하나고요. 나머지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든지 테트라 소디움 글루타메이트 디아세테이트 같은 것들은 이런 조건이 없이 제한 조건이 없이 사용 가능한 그런 변성제겠지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죠.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에탄올과 같이. 그래서 소독제 같은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 사멸시키고 그 성장 예방하겠죠. 당연히. 화장품에서는 기포방지제나 착향제, 또 용제, 점도 감소제 등으로도 같이 쓰는데요. 변성제 외에도 다양한 용도가 있지요. 테트라소디움 글루타메이트 디아세테이트 이러한 형태의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많이 보던 형태의 구조죠. 바로 킬레이트제, EDTA랑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본성분은 변성제 외에도 화장품 성분으로서는 금속이온 봉쇄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용합성 원료 두 번째입니다. 천연유래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입니다. 잠시 고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되뇌겨보면 합성 원료는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다만 예외적으로 품질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그러한 별표 3과 4에 있는 허용 기타 원료, 허용 합성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프로 이내로요? 5% 이내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이 경우에라도 석유 화학 부분, 이 부분은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석유 화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석유의 성분이 바로 탄화수소죠.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러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는 화합물이죠. 이런 탄화수소 등을 합성 원료로 해서 각종의 유기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공업을 우리 석유화학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폴리에틸렌, 또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업이죠. 여기에 사용하는 원료 탄화수소입니다. 이 알킬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탄화수소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알킬기라는 것은 분자 내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부분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보통 탄소 하나가 4개의 수소, 예를 들면 메탄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탄소 하나에 4개의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소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걸 바로 알킬기라고 합니다. 즉 메탄의 경우는 메틸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에탄 이러면 에틸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메탄, 에탄은 독일식 표현인데요. 영어식 표현하면 메테인, 에테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본장에서 이 원료들을 살펴보면 모두 알킬이라는 표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알킬 석유화학 부분 성분들과 또 천연유래 성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원료입니다. 디알킬 카보네이트, 알킬 아미노 프로필 베타인, 또 알킬 메칠 그루카마이드, 알킬 아세테이트, 디아세테이트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알킬 아미도 프로필 베타인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볼까요? 많이 익숙한 그런 코카마이도 프로필 베타인이라든지 라울라미도 프로필 베타인 이런 것들입니다. 화합물 내 분자 내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4급 암모늄 염의 형태의 화합물인데요. 이것은 바로 양이온, 양쪽성 이온 계면활성제죠. 양이온이 아니고 양쪽성 계면활성제 형태죠. 거기에 R이라고 표현해 있는 것들이 바로 알킬기를 의미합니다. 석유화학 부분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의 형태죠. 이런 양쪽성 계면활성제 대표적인 그런 허용 합성 원료의 그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카르복시 메칠, 식물 폴리머, 메칠 셀룰로스와 같은 그런 점증의 기능을 갖는 원료들도 있고요. 또 나머지 이런 두발 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의 하나는 식물성 폴리머 하이드록시 프로필, 트리모닌 클로라이드, 또 클로라이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또 있네요. 디알킬 디모늄 클로라이드, 알킬 디모늄 하이드록시 프로필, 하이드롤라이즈드 식물성 단백질 등입니다.
코코다이모늄, 하이드록시프로필 하이드롤라이즈드, 밀단백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요거의 성분들이죠. 대부분 이렇게 암모늄, 즉 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의 형태인데요. 주로 정전기 4급 암모늄 형태면 우리 양쪽석 계면활성제도 마찬가지지만 대전 방지, 정전기 방지제 뭐 이런 쪽에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물론 계면활성제, 세정제 역할도 하고요. 또 헤어 컨디셔닝제나 피부 컨디셔닝제로서의 화장품 원료로 또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요. 자, 두 번째 천연유래 석유화학 부분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 알킬들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 그런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을 계산할 때는 전체 분자량에서 석유화학 유래 부분의 몰 중량을 이렇게 나누고요. 백분율로 나타내서 전체 함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구한 함량 부분이 전체 제품에서 2%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허용되는 기타 원료 그리고 허용 합성 원료 살펴봤는데요. 생소한 그런 성분들 화학 구조를 많이 보게 되었죠.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요. 잠시 머리 식힐 수 있는 시간 차와 한 잔 가져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